인사합시다. 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3쪽 가겠습니다. 오늘 합격자 발표 있었어요. 몰랐어요. 예, 오늘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그 1차에서는 복수 정답이나 모두 정답이 없고요. 2차에서 공법의 한 문제가 모두 정답. 원래 그 문제는 모두 정답 문제는 아니고 복수 정답 문제인데 모두 정답으로 받아준 것 같아요. 예, 문제 오를 인정해서. 그리고 2차 공시법에서 복수 정답. 복수 정답 이렇게 해서 2차에서 두 문제, 하나는 모두 정답, 하나는 복수 정답. 그래서 합격률은 1차 합격률, 2차 합격률 둘 다 21%. 21%.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작년에는 이제 31% 정도 합격했었는데, 올해는 10% 후반대 정도 예상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10% 후반대.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10% 후반대고, 두 문제 모두 정답, 복수 정답 받아주고, 이제 21%. 일부러 20% 선을 맞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문제 두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21%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한 게 아닌가. 작년에 비해서는 합격생이 좀 많이 적게 나온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많이 어려웠으니까 29회 시험 많이 어려웠으니까 30회 시험은 29회 수준보다는 조금 쉽지 않겠나. 하지만 우리 공부를 하실 때는 올해 29회 수준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30회 때 합격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다. 그래서 혹시 제가 아니면 우리 쌤들이 조금 어렵게 접근을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소화를 한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좀 쉽게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방금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한 분이 공부 잘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예, 합격을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술도 한잔 해서 합격했다고. 사더라고. 근데 한 분이 안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한 분이 안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마킹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예.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모의고사 치르시면서 마킹하는 연습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체크되어 있는 문제 정답과 내가 제출하는 답지에 체크된 정답, 그러니까 문제를 한 문제, 두 문제 더 푸는 것도 상당히 얘기 좀. 나와서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혹시 두 문제 푸는 걸 포기한다 그래도, 두 문제 포기하는 걸 포기한다 그래도 시험지에 있는 정답과 마킹된 정답이 일치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진행할 건데, 모의고사 칩니다. 그러면 기를 쓰고 모의고사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침에 그런 소식을 좀 들으니까 약간 저도 속상하네요. 그러니까 합격했고, 누구도 그분이 합격을 의심하잖아요. 공부 잘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1차가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게 30 몇 점 이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마킹 자체가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마킹된 거는 산업인력공단에 가면 보여주거든요. 내 수험번호 얘기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이의신청해서 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분명히 시험지 이렇게 마킹을 했고, 마킹 전산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셔서 가셨던 분들 중에서 잘 되신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어떤 전산 처리 같은 경우, 시험 성적 처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킹하는 연습도 여러분들 꼭 한번 공부하시는 수험 과정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나 알고 모르고 상당히 중요하지만 시간 배분하는 거,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 그리고 마킹하는 것까지도 한번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합격자 발표하면 이제 진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9회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30회 새로운 태양이 이제 뜹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내년 이맘때는 진짜 딱 내년 이맘때가 되겠죠, 그죠? 내년 이맘때는 전부 다 합격해서 저하고 이렇게 합격해서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내일 이제 저희 합격자 모임이 있거든요. 합격자 모임 있으니까 합격자들 만나서 또 이렇게 선배 교수 소개하고 요렇게 하는 자리, 교수님들하고 그동안 한 해 동안 고생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즐기는 자리, 합격자 모임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에는 합격자 모임에서 진짜 다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열심히 합시다. 예. 이왕 시작한 거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이왕 시작한 거, 그죠?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좀 못 끝냈던 성격의 소유자를 할지라도 이번에는 한번 뭔가를 보여줍시다. 알겠죠? 예, 혼자 사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지금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줍시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맘때는 자격증을 꼭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이맘때 되면 마음이 보람도 되고 좀 즐겁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안 되고 이런 분들 보면 또 마음이 안 좋고 물론 제 직업상 이게 특성상 직업의 특성상 그런 어떤 숙명이긴 합니다만은 받아들이긴 합니다만은 마음이 많이 합격자 발표 당일날 아침에는 항상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교차하는 좀 복잡유명한 그런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다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또 그게 세상이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불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보면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 불합격하겠다 그러면 위로는 해줘요. 이렇게 어떡해요 하는데 속으로는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플 때는 이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정말 실력도 되고 모든 준비도 다 끝나셨던 분들이 안 됐을 때 그때 이렇게 오는 감정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강연한 사람들은 진짜 내일처럼 정말 안타깝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가족이나 여러분들 지인들 제외하고는 가장 감정이입을 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 마음과 비슷한 사람이 아닌가 불합격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좀 마음이 좀 안 좋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도 우리 수험의 한 과정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마킹을 제대로 못했다, 시간 배분을 제대로 못했다, 그게 전체 한 과정이니까 그런 생각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우리는 오늘 수요 공급 이론 마무리할 겁니다. 자, 교재 23쪽에 가시면 4번에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화라고 해서 하단부에 1번에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결정 해서 그 밑에 보니까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예, 여기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칠판 한번 볼게요. 일단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 칠판만 보시는 겁니다. 자, 항상 세로축은 가격이라고 했고 가로축은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은 균형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균형에서는 몇 가지 결정이 되냐면 두 가지가 결정이 돼요. 하나는 균형 가격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균형 양이라는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혹시 균형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 뭐를 묻냐면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라 그래요. 균형 가격은 얼마이고 균형 양은 얼마인지를 구하라 그래요. 그럼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만드시면 돼요. 균형을 만드시면 그때 결정되는 P가 균형 가격이고 그때 결정되는 Q가 균형 양이 됩니다. 그럼 균형을 어떻게 만드는데? 균형은 우리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키면 됩니다. 일치시키면. 자, P가 뭐였죠? P가 가격이었죠. Q가 뭐죠? 양이죠. 그럼 잘 봐봐요. 제가 Q라고 쓸 건데 Q 뒤에다가 D를 쓰면 이거 무슨 양? 수요량. 그 다음에 Q를 쓸 건데 Q 뒤에 S를 쓰면 이거 무슨 양? 공급량. 잠깐만 글자 그대로 읽으세요. 무슨 양과 수요량과 무슨 양을? 공급량을 일치시키는 요 점이 바로 균형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균형을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돼요. QD와 QS를 같게 만들었을 때 결정되는 P가 무슨 가격이고 균형 가격이고 QD와 QS를 같게 만들었을 때 Q가 뭐다? 균형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보세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QD는 1400-2P이고 이렇게 QS는 200 플러스 4P이다. 4P이다. 이 자료를 보고 이제 균형 가격을 구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균형 양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균형 가격 구하시고 균형 양 구하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균형 가격을 구하고 균형 양을 구할 때는 일단 균형부터 만드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균형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균형은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돼요. 요거 두 개를 같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뭐다? 이게 균형이다. 자, 그럼 QD가 뭔데? QD는 1400-2P입니다. QS는 뭔데? 200 플러스 4P입니다. 요 놈을 같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보세요. 1400-2P는 200 플러스 4P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시겠지만 잘 들으세요. 이퀄 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걸 좌변이라 그래요. 좌변. 이퀄 표시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하고. 근데 좌변, 우변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자유롭죠.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뭐가 바뀐다? 부가 바뀐다. 부가 바뀐다. 간혹 저한테 부가 왜 바뀌는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는 원래 바뀌죠. 예, 원래. 예. 좌변에 있는 게 우변으로 가고 우변에 있는 게 좌변으로 갈 때는 부는 어떻게 왜 바뀐다? 원래 바뀐다. 언제부터 바뀌었을까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once upon a time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 바뀌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바뀌는지 묻는 게 아니고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고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 물론 우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7번 보세요. 좌변에 마이너스 2p 보이세요? 얘가 우변으로 갈 때는 플러스 p가 되겠죠. 그럼 몇 p가 되죠? 6p가 되죠. 6p. 왜냐하면 4p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200이 플러스 200 아닙니까? 그죠? 예, 왼쪽으로 할 때는 마이너스 200이 되니까 지금 1400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얼마 되죠? 1200이 되죠. 그럼 이제 p가 나온다는 말이죠. p. 6으로 나눠주면 되지. 그럼 p는 얼마죠? 200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구하신 200 요 놈은요,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그런 p가 아니에요. 이 p가 그런 흔한 p가 아니에요. 이 p는 QD와 QS를 같게 만들었을 때, 즉 균형 상태에서 p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균형 가격이다 그래요. 무슨 가격? 자, 그럼 균형 가격 200 구했어요. 지금 균형 가격 200 구했고, 균형 양을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요, 요 P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방금 구한 200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간혹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 200을 대입할까? 여기 200을 대입할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무 때나 대입해도 되죠. 왜냐면 이 둘은 어차피 말 거니까 같아질 거니까. 지금 우리 균형 가격과 균형 양 구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200 대입하면 얼마가 빠지니까? 400이 빠지니까 Q는 얼마고? 1000이고. 맞나요? 예. 여기 200을 대입해도 당연히 800이 더해지니까 얼마? 1000. 근데 시험장에서는 시간 관계상 몇 개만? 한 개만 대입해서 균형량을 구하면 된다. 균형량은 P200을 대입했을 때 구해지는 양 10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자, 첫 번째 균형 가격 구하세요, 균형량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시험에 뜨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일단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한 놈 좌변, 한 놈 우변에다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데? P가 나오는데, 그 P가 뭐? 균형 가격이고, P를 아무 때나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데? Q가 나오는데, 그걸 균형 양이라고 하자는 겁니다. 근데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균형 가격, 균형량 구하는 계산 문제는요, 시험 10번 치면 한 5번 정도 나와요. 5번, 10번 치면 5번. 확률 몇 프로? 50%.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자주 할 겁니다. 시험 10번 치면 한 4, 5번 정도 나와요. 이제 우리 자격시험에서 확률이 한 4, 50% 된다는 것은 정말 높은 확률이에요. 자격시험에서 이거는 시험 한 2번 정도 치면 한 번 나옵니다 하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 계산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방금 얘네 확률 몇 프로라고 그랬죠? 50% 그런데 얘는 특징이 어떠냐면요,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또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이런 좀 특성이 있어요. 이 문제 자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좀 이따 기출문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작년 시험에 하나 나왔어요. 보여드릴 거예요. 올해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하여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균형 가격과 균형량 계산하는 문제. 알겠죠? 예, 계산으로 상당히 유명한 계산 문제 유형이고요. 제가 좀 이따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쓰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면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제가 어디다 쓰세요라고 하시는데 거기다가 딱 써놔야 됩니다. 뭐만 쓸 거냐면 요것만 딱 쓸 거예요. 요것만 딱 쓸 건데 어디 쓰세요. 그럼 거기다 딱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써놓으신 분들은 그 써놓으신 거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여기 쓰면 안 돼. 이렇게 써놓으시고, 제가 좀 이따가 어디 쓰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딱 써놓으시면 체계적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 장을 넘겨볼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24쪽에 2번 균형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균형의 이동. 요 파트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균형의 이동. 시험에 꼭 나온다. 이거는 뭐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도 됩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매년 나온다. 자, 그럼 칠판 보세요. 그래프를 갖다가 제가 4개를 그려드릴게요. 그래프 4개. 자, 우하향은 무슨 곡선이죠? 수요곡선, 우상향, 공급곡선, 만나는 점, 균형. 자, 요거 수요고, 공급이고, 균형이고. 수요고, 공급이고, 균형이고. 수요고, 공급이고, 균형이고. 뭐, 물론 요거는 P고요. Q. PQ, PQ, PQ.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증가될 때는 우측 가고, 감소될 때는 좌측 가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럼 다음에 제가 요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자, 7번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자, 먼저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되었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공급이 불변한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불변. 공급은 뭐하고? 가만히 있고 수요만 증가했다. 그럼 2번도 수요가 감소한다 할 거예요. 수요가 감소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는 가만히 있고 공급은 가만히 있고 수요만 감소했다. 세 번째 응용 한번 해봅시다. 공급이 증가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뭐는 가만히 있고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이 증가했다. 수요 불변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공급 감소. 공급 감소. 마찬가지로 수요는 가만히 있고 수요는 불변하고 공급이 감소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균형 상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가 균형 상태에서 수요 공급 중 한쪽만 변화된 경우를 보여드릴 거예요. 한쪽만. 그러니까 수요가 변할 때는 누가 불변하고 있고
공급이 불변하고 있고, 공급이 증가 감소될 때는 누가 불변하고 있고, 수요가 불변하고 있고. 그런데 수요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균형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량이 증가 감소되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공급량이 증가되었다 감소되었다 하지 않았잖아요. 수요가 증가되고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고 감소되면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변해요. 근데 균형점이 변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균형 가격과 균형량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은 수요가 증가했다. 자, 이게 수요 곡선이거든요. 이게 수요 곡선인지는 알죠? 이게 왜 수요 곡선이에요? 우하향이니까. 이게 수요 곡선인 이유는 우하향이니까. 증가되면 좌측 간대요, 우측 간대요? 우측.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수요 증가예요. 자, 그러면 스토리를 만들어 봅시다. 뭐는 불변하고 있고, 공급은 불변하고 있고, 수요만 증가한 거예요. 수요만 증가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던 균형점이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요. 만다? 상승. 양은 만다? 증가된다. 가격은 왜 상승하냐면 위로 올라갔으니까. 양은 왜 증가되냐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 균형 상태에서 공급은 불변인 채 수요가 증가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된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수요가 감소된다. 자, 보세요. 이게 수요 곡선인데 감소는 좌측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좌측으로. 그럼 얘가 좌측으로 가면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여기로 가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보고 대답하세요.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에 양 감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돼 버리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되고요. 수요가 감소돼 버리면 가격 하락에 양 감소된다. 이번에는 공급 증가 보여드립니다. 공급 곡선은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왜 이게 공급 곡선이냐면 이게 우상향이니까. 공급이 증가되면 왼쪽 오른쪽. 그럼 이렇게 이동합니다. 공급이 증가되면.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여기로 가는데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습니다. 가격은 뭐하고? 가격은 하락합니다. 대신 양은 증가되어 버립니다. 맞나요? 예. 공급 감소. 얘도 재밌습니다. 얘도. 수요는 불변인 가운데 공급이 감소되어 버리면 얘가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 그래서 결론 내드립니다. 이제 정말 많이 써먹는 건데요. 그리고 모르시면 큰일 나는 건데요. 자, 균형 상태에서 공급은 불변하는 가운데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되고요. 수요가 감소돼 버리면 가격 하락에 양 감소되고요.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 하락에 양 증가되고요.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 상승에 양 감소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수요 증가되었을 때, 수요 감소되었을 때, 공급 증가되었을 때, 공급 감소되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만 보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수요 감소를 보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공급 증가, 공급 감소를 보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는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합격률이 반비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들어가시면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우리 시험 시간에 100분이라고 개론 50분, 민법 50분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그리고 위험한 시험 계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론 같은 경우는 문제의 80%가 어떠냐면 문제 80%가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찾아라,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옳은 거 아니면 틀린 거 찾으면 돼. 그러면 문제 자체에는 내용이 크게 없고 지문의 자체에 내용이 있다는 거죠.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하지만 민법이라는 과목은 이제 우리 개론과 같이 치르시는 민법이라는 과목은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갑이 을한테 뭘 하고 을이 병한테 뭐를 하고 이때 병은 선이고 악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문제를 해석하는 데만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문제를 해석하는 데만 벌써 한 3, 40조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해석해서 또 1번에 가면 위에 나왔던 가불이 한 번 더 나온다. 2번, 3번, 4번, 5번에 가도 위에 있던 가불이 한 번 더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민법 같은 경우는 문제 푸는데 개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 배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개론은 40분, 민법은 60분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분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개론은 그야말로 40분에 40문제를 푼다. 물론 일단 40문제 다 푸지는 않겠지만 푼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1분에 한 문제란 말이에요. 1분에 한 문제인데 1분이 60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마킹하고 하는데 또 한 5초에서 그 이상 한 7초, 8초까지도 빼야 돼. 그럼 결국 50초인데 50초란 말은 이제 지문 하나 읽는데 10초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수요가 증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격 상승이 양 증가된다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공급이 증가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격 하락에 양 증가됩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때 그래프를 그리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골을 못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프 실컷 그래서 그 문제를 맞춰 본들 민법 71번부터 80번까지를 그대로 찍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그릴 줄은 알아야 됩니다.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심장에서는 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있는데 빵을 안 사 먹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빵을 못 사 먹는 사람이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는데 내 안 그립니다. 왜? 시간 관계상. 그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래프를 못 그려서 안 그리고 왜 안 그리는데 물어보면 그래 안 그려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뭔지 알겠죠? 예,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 양 증가가 바로 나오게, 수요 감소 나오면 가격 하락 양 감소가 바로 나오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의 양 감소가 바로 나오게 해드릴 겁니다. 7번 보세요. 자, 일단 1번하고 3번하고 볼 거예요. 1번에 수요가 뭐였어요? 가격은 좀 이따 들어가고요. 양부터 보세요. 양이 뭐죠? 증가요? 공급이 뭐? 양은요? 양은요,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잡아요. 수요 증가되면 왼쪽 가요? 오른쪽 가요? 오른쪽 가는 거 확실해요? 원래 균형점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게 확실하냐고요? 그럼 양은? 증가. 자, 공급이 증가되면 공급 곡선이 어디 가요? 오른쪽.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도요, 오른쪽 어딘가에 새로운 점이 찍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양은 신경 쓰지 말자니까. 수요 증가되든 공급 증가되든 양은 말 거니까. 증가될 거니까. 같은 논점입니다. 수요 감소되면 어디 가요? 왼쪽. 위인지 아래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왼쪽에 점이 찍히는 건 확실하지. 공급이 감소되면 어디로 갑니까? 왼쪽. 왼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게 확실하지. 그러면 양은 많다? 감소. 그래서 보세요. 수요 감소돼도 양은 뭐 되고? 감소되고, 공급 감소돼도 양은 많다? 감소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은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돼요. 신경 쓰지 말고, 수요고, 공급이고, 나발이고, 수요고, 공급이고, 나발이고, 증가 뜨면 양은 무조건 증가, 감소 뜨면 양은 무조건 감소. 그래서 양은요, 오히려 맞추기보다 틀리기가 훨씬 어려워요. 양은요, 틀리기 훨씬 어렵습니다. 틀리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작심하고 틀려버리겠다라고 접근하지 않으면 틀릴 수조차도 없는 게 양입니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수요 증가되면 양. 틀리기 어렵습니다. 수요 감소되면 양. 감소. 공급 증가되면 양. 증가. 공급 감소되면 양. 감소. 그럼 결국 양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요, 증가 뜨면 뭐 증가고 감소 뜨면 감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가격을 신경 써야 되는데, 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장차 중개업자가 되실 분들이니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7번 보세요. 제가 초과 수요란 말을 쓸 거예요. 초과 수요. 같은 말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수요 과잉입니다. 수요 과잉. 그러니까 초과 수요란 말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수요가 많다. 조금 그래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가 초과 수요예요. 수요가 많은 것은, 혹시 공급이 더 많아버리면 그건 또 초과 공급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누구에 비해? 공급에 비해 많다. 수요가 과잉된 상태다. 이걸 초과 수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초과 수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물어요,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가격이 소장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소장님 왜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지금 상황이 초과 수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물건을 내놓는데 안 내놓는데 누가 많은 거지? 살 사람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과 수요일 때 가격이 상승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을 초과 수요라고 하고, 그때는 가격이 상승할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7번 보세요. 수요가 100개 있고 공급이 100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래요? 균형이라고 한 5분 전에 배웠어요. 그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황을 균형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상황을 균형이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쵸?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편지 좀 잡고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100개 있고요. 공급이 100개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잘하셨어요. 이런 상황을 균형이라고 방금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혹시 수요가 120개, 공급이 100개, 이건 뭐예요? 초과 수요예요. 자, 지금 수요가 증가된 상황이에요. 수요가 뭐 됐다? 증가됐대. 원래 수요가 몇 개였다가 100개였다가 120개 됐으니까 수요가 증가된 거 맞네. 맞아요? 자, 근데 수요 증가가 안 되고 100개 그대로 있는데 초과 수요 되는 방법은 있어 없어? 있어요.
공급이 80kg로 줄기만 하면 돼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대답하세요.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딱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수요가 뭐 돼도 되고 증가돼도 되고 공급이 뭐 돼도 된다. 감소돼도 된다. 자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살 사람 많으면 초과 수요 맞습니까? 물량이 줄어도 초과 수요가 된다는 거예요. 살 사람이 가만히 있더라도요. 물량이 줄어버리면. 그럼 결국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 수요가 뭐 해도 되고 증가, 공급이 감소. 그런 상황에서는 불 보듯이 뻔해. 가격은 뭐 할 거야? 상승할 거야. 그래서 요 방금 제가 판사한 내용을 한 몸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필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기하지 않고 노트에 새기지 말고 책에 새기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 한 구석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뭐가 더 많은 상황을 초과 수요를 하는데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을 초과 수요라고 하는데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수요 뭐? 증가, 공급, 감소.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수요와 공급은 반대로 움직여주면 방향이 반대로 움직여주면 가격이 어쨌든 한 방향으로 결판이 나요. 수요와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돼버리면 가격이 한 방향으로 결판이 안 나. 근데 수요 증가, 공급 감소처럼 수요는 증가돼주고 공급은 반대 방향으로 감소해주면 어쨌든 가격은 한 방향으로 정해진다고.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증가돼도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공급이 감소돼도 가격은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가지 요인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또는이 들어가요. 또는. 둘 중에 한 놈만 충족해도 가격은 상승한다는 얘기지. 수요만 증가돼도 가격은 상승하고요. 수요는 가만히 있고 공급이 감소돼도 가격은 상승하고요. 혹시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면 어떻게 되는데? 둘 다 변하는 거지.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면요. 가격은 억수로 상승합니다. 억수로. 다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법 몇 개 있다. 또는입니까? 엔드입니까? 또는입니다. 수요가 뭐 돼도 되고 증가돼도 되고 또는 공급이 감소돼도 되는데 근데 엔드로 바꿀게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하긴 상승하는데 억수로 상승합니다. 살 사람은 늘어나는데 공급은 게다가 또 줄어버렸어요. 그때는 가격이 억수로 상승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 상황을 제가 여쭐 테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가 봅시다. 알겠죠? 수업의 주체가 되어서. 자, 제가 글자를 뭐라고 쓸 거냐면 초과 공급이라고 쓸 겁니다. 초과 공급. 공급 과잉이에요. 공급 과잉.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상황인데 불 보듯이 뻔한 것 같아요. 공급 과잉일 때, 초과 공급일 때는. 자, 이때는 가격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겠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가슴에 새깁시다. 가슴에. 노트에 새기지 맙시다. 가격 하락입니다. 가격 하락. 혹시나 싶어서 묻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수요가 100개 있고 공급이 100개 있는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잘하셨고요. 초과 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은요. 공급을 120kg 만들어 수요를 100kg 만들고 그럼 초과 공급이에요? 아니에요? 초공급 맞죠? 그러면 뭐가 증가되면? 공급이 증가되면 초과 공급이 맞지? 맞아요? 근데 공급을 100개 가만히 놔두고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은 있어 없어? 있어요. 수요를 80kg 만들어버리면 돼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뭐가 감소해도 수요가 감소해도 초과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수요 감소도 초과 공급이고 공급 증가도 초과 공급이고 요거 또는이죠. 또는. 맞아요? 예. 그럼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면 불 보듯이 뻔해. 가격은 뭐 할 거야? 하락할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주면 가격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쨌든 한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버리면요. 가격이 한 방향으로 정해지지를 못해. 증가든 하락, 상승이든 하락이든. 수요 공급이 어떻게 움직여줘야? 반대로 움직여줘야지 가격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 방향으로 정해진다. 자, 그럼 저를 보시고 대답하세요. 초과 수요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물론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두 가지 시작.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초과 공급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 물론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입니다.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할 거니까. 그때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이게 입에 붙으려 그러면요. 일단 머릿속에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가격은 상승하든 하락하든 한 방향으로 정해지는 거구나. 따라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은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 근데 자꾸 누가 이를 물어요. 왜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이 상승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초과 수요니까. 왜 공급 증가, 수요 감소는 가격을 하락시키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초과 공급이니까.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초과 수요가 되면 가격이 뭐 할 거고 상승. 초과 공급을 만들면 가격은 하락, 칠판. 이리로 오세요. 이제 드디어 가격을 볼 거예요. 양은 아까 봤고 가격을 볼 거예요.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많다고?
상승한다고. 근데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지? 대답하세요.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 그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는 가격을 뭐 시켜? 상승시켜. 가격 상승시켜.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한다 그랬죠? 예. 초과 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시작.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 이때는 가격이 하락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증가가 나오면요. 엄청 쉬워. 왜 엄청 쉬냐면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되거든. 수요 감소가 나오면 엄청 쉬워. 엄청 쉬워요. 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거든요. 근데 공급 증가가 나오면 가격과 양이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해. 공급 증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 증가니까 양은 증가. 답이 하락 증가가 된다고. 공급 감소는 초과 수요거든. 아까 기억하셔야 돼요. 공급 감소는. 그러면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양 감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안 그리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게 P고 이게 Q입니다. PQ.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요가 증가되고 수요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됐을 때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랬을 때 수요 증가는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 수요 감소는 가격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져. 공급 증가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양은 올라가. 공급 감소는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은 감소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손가락 두 개를 우리 오른손으로 통일합시다. 오른손으로. 그래야지 내가 이분들 아는지 모르는지를 갖다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손을 두 개를 꺼내서 이렇게. 꺼낼 때 어떻게 꺼내야 되면 검지와 중지를 꺼내세요. 검지와 중지. 꺼냈어? 그랬으면 따라하세요. PQ. 그럼 이게 뭔지? 가격. 이게 양이지. 자, 그럼 수요 증가 그럼 둘 다 올려. 이 화살표시 똑같이. 둘 다 올리고 대답해.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뜨려. 가격 하락, 양 감소. 그래서 수요 증가 뜨면 가격 상승, 양 증가야 그냥. 수요 감소 뜨면 가격 하락, 양 감소고. 근데 공급은요. 손이 교차해요. 수요처럼 둘 다 올라가고 둘 다 떨어지지 않아요. 손이 교차해요. 근데 손 두 개 다 신경 쓰다 보면요. 거짓골을 못 면해요. 손 두 개 신경 쓰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골을 못 면해요. 그럼 손 한 개만 신경 쓸 건데 뭐만 신경 쓸 거냐면 가격은 버려둘 거예요. 혹시 얘가 자꾸 움직일 것 같으면 잡아.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손가락, 그러니까 중지를 바꿀 거예요. 중지를. 알겠어요? 공급 증가 그러면 증가로 세팅. 공급 증가는 뭐로 세팅? 증가로. 공급 감소는 감소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신경 쓴다? 양만. 손은 어차피 뭐만 시키면 되면 공급은 교차만 시키면 돼. 알겠어요? 근데 손을 두 손가락을 다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부들부들 떨다가 거지가 된다니까. 못 면한다니까. 그러니까 봐요. 공급 증가는 증가만 딱 만들어. 증가만. 두 번째 여기 중지를. 공급 감소는 감소를 딱 만들어. 감소를. 왜냐하면 양은 무조건 증가 뜨면 증가고 감소 뜨면 감소니까.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손가락에 신경 쓰는 거예요. 예, 가운데 걸. 가운데 걸 공급 증가는 뭐로 만들고? 증가로 만들고. 공급 감소는 감소로 만들어. 그럼 공급 증가 해놓고 대답해.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감소로 만들어. 가격 상승의 양 감소. 그래서 저를 잘 봐야 됩니다. 훅 지나갑니다. 잘 봐야 됩니다. 수요 증가는 이거예요. 수요 감소는 이거고. 공급 증가는 이렇게 되고. 공급 감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네 개를 순서대로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잘 봐야 돼. 요래. 그 남들 그래프 하나 그릴 때 잡아세요. 수요 증가는 이거, 수요 감소는 이거, 공급 증가는 이거, 공급 감소는 이거.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요래인데 요래 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 증가, 공급 감소가 나왔을 때 잘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한다고요? 두 손가락에 신경을 다 쓰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골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손가락만 그러니까 중지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공급 증가는 증가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공급 감소는 감소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자꾸 움직인다고. 나는 전문가니까 막 요래 막 자유자재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막 이게 벌벌 떨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렇다고. 그러니까 안 되면 잡고 공급 증가는 증가로, 공급 감소는 감소로. 그리고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의 양증가 되는 거고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의 양감소 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장에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문제를 푸는 거랑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거랑 뭐가 더 신속 정확하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는 보면서 풀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의 양 감소.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건 요거 둘 다 올라가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요거 둘 다 떨어뜨리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요걸 깁스 하는 거예요. 깁스 못 움직이게. 요거 신경 쓰라는 거. 공급 증가는 중지를 증가에 딱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거고, 공급 감소는 중지를 감소에다 위치를 딱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혹시 방금 지금 이해 안 되시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 강의를 한번 꼭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될 때까지. 혹시 안 되시면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 여기 학원 나오시는 분들이야 학원에 지금 공부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저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없나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라고. 우리 학원에는 없는데 그 학원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가서 옆 사람한테 그 아까 수업했던 게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물어보면 되는데,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물을 데가 없다고. 그러면 자녀분이나 그 친인척 중에 요 강의를 그대로 보여주라고. 요 강의를 보여주고 방금 얘기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 10분 15분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꼭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요 증가되면 이렇게, 수요 감소되면 이렇게, 공급 증가되면 이렇게, 공급 감소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갑시다. 수요 증가 읽고 갑시다. 가격 양 수요 감소,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 가격 상승의 양 감소. 구분 동작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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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연결 동작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요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게 이제 수요 공급 중 한 놈만 변화되었을 때 균형의 변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동하는 경우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시험 보세요. 중요합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이렇게 되었을 때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되었을 때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이번에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되었을 때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얘기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아까는 차이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는 한쪽은 불변이었어. 한쪽만 변화된 경우인데 이번에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화되는 경우예요. 수요도 변하고 공급도 변하고. 근데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가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4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의 수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4개는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개가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 전부예요. 이거 4개 말고는 다른 경우의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할 때는 둘 다가 뭐하거나 증가되거나 둘 다가 뭐하거나 감소되거나 한 놈 증가, 한 놈 감소 또는 한 놈 감소, 한 놈 증가. 이거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크게 보면요.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와 둘 다 증가되거나 둘 다 감소되는 경우.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 작게 보면 경우의 수는 4개로 분류할 수가 있지만 크게 보면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자, 그러면 우리 배운 걸 갖다가 총동원해서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하세요. 내가 앞으로 세팅하세요. 그러면 딱 2개를 다 꺼내는 거야. 세팅했어요? 네. 세팅했으면 대답하세요. 수요 증가.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네.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맞아요? 예. 네. 손 풀고 또 다시 세팅하세요. 공급 증가. 스톱. 해보라고. 공급 증가. 공급 증가 해보라고.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라 그랬냐면 증가만 딱 만들어주라고.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라기보다는 중지를. 가운데 손가락을. 그러면 요렇게 손 요렇게 해야 돼. 맞아요? 예. 그러면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맞지?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의 양 증가다. 그럼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중지 양은요 무조건 많은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라니까. 양은 많다. 증가된다. 맞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은요 뭐 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다고 나와요. 말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으니까.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알 수 없다. 2글자로 몰라. 가격 몰라. 몰라가 답이야. 그러니까 내가 물을 거야.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몰라. 그래야 돼. 몰라. 그 실컷 자다가 일어나서 옆 사람한테 야, 너 쌤한테 몰라 그러면 어떡해? 몰라가 답이라니까. 몰라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가격 몰라. 가격 몰라. 알 수 없어요. 양은 증가되는 거예요. 같은 논점으로. 자, 세팅하세요. 수요 감소. 손 이렇게 한 거 맞나? 풀고 다시 세팅하세요. 공급 감소. 깁스하고 감소 이렇게. 맞아요? 손 이렇게 한 거 맞나?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양은 맞아. 양은 감소하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근데 봐요. 가격은 말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가격은 알 수 없다는 거지. 이게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결론 알려드립니다.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만 증가해요. 수요 감소되고 공급 감소되면요.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이 감소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팅. 수요 증가. 똑같아요. 요래했나 요래? 요래했나? 예. 공급 감소. 깁스하고 감소. 깁스하고 감소. 요래했나? 요래했나? 예. 그럼 대답하세요. 가격은 뭐죠? 자신은 있게 얘기하세요. 가격은 상승한다 무조건. 맞아요? 예. 하지만 양은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 이걸 네 글자로 알 수 없다. 두 글자로는요. 몰라. 결국 수요는 증가되고 공급은 감소하면요. 가격은 상승하는데 양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제 수요 감소 세팅하세요. 수요 감소는 요래. 이렇게 했어요? 예. 공급 증가는 깁스 증가. 이렇게 해서 요래. 맞아요? 예. 그럼 보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가격은 많은 거예요. 예? 하락하는 거죠.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양은 말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어서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어서 양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제가 화살 표시를 제가 8개를 다 하면서 풀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요런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나 수요 감소 공급 감소처럼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요. 가격을 몰라요. 뭘 모른다고요?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건 아까 했었다 우리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수요와 공급이 반대로 움직여주면요. 가격은 어쨌든 한 방향으로 정해진다 그랬어요. 정해진다는 말은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뭐를 모를 뿐이에요? 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보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 움직일 때는 가격을 모르게 되고요. 물론 양은 알지.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가격은 아는데 양을 모르게 돼요. 나중에 하다 보면. 근데 간혹 시험에서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들어보세요 그냥. 수요 증가 공급 증가된 건 맞다.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1월달 가면 할 건데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뭐가 뭐보다 크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자 따라하세요. 큰 것만 본다. 그럼 작은 건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 그러면 뭐만 봐라? 수요 증가. 수요 증가만 보고 대답하세요. 공급 증가는 아예 안 봐도 돼. 수요 증가는 손 어떻게 해? 요렇게. 그때는 가격은 말 거고 상승할 거고 양은 증가될 거다. 그게 답이라고. 모른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크기가 안 나왔을 때는 모르던 게 크기 나오면 알게 된다고. 근데 그건 1월달 가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왜 드리냐면 좀 있으면 기출문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볼게.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시험에 떴어. 근데 시험 문제가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대. 수요 감소가 크다. 그럼 뭐만 보면 돼? 수요 감소만. 손 어떻게 하고 요렇게 하고 가격 하락에 양 감소가 답이야.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 뭘 했냐면요. 균형 상태에서 수요 공급 중 한쪽만 변화되는 경우와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화되는 경우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할 때는 이게 몇 분짜리냐면 1분짜리예요.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간 출발합니다. 1분 만에 다 복습하는 거야. 자, 1분 시작합니다. 자, 시작. 수요 공급이 한쪽이 변할 때는요.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될 때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될 때는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될 때는 가격 상승의 양 감소가 됩니다. 30초 지났겠지. 예. 수요 공급이 둘 다 증가되면 가격 몰라 양 증가.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해버리면 가격 몰라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 양 몰라. 수요 감소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 양 몰라. 결론 수요 공급이 같은 방향 움직이면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 감소를 알고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면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하는데 양을 알 수가 없다. 한 30초 지났겠지. 이게 끝이야. 그리고 혹시 크다면이 나오면 뭐만 본다? 큰 것만 본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거 이거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기울기가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가파르면 그냥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그래서 이거는 연습 좀 하고 갑시다. 연습 좀 하고. 나중에는 보자마자 이제 완전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평이면 완전 탄력. 완만하면 그냥 탄력. 가파르면 뭐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그래서 집에 가시는 길에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완전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완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갑자기 제가 대관절 이런 얘기를 왜 들었느냐?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수요가 증가됩니다. 물론 수요가 증가됩니다. 자, 잘 봐야 돼요. PQ.
EQ. 수요가 증가되면 손을 어떻게 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가격, 상승, 양, 증가. 다시 수요가 증가하다 그러잖아. 가격, 상승, 양, 증가. 답이 뭐냐면 상승 증가가 답이야. 가격 상승, 양 증가. 그런데 이때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 정말 중요합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 이건 내가 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죠? 감탄사죠, 감탄사. 이 소리를 내려고 내는 게 아니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자, 다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거 좋아해요? 다음 주에 좀 더 만들어 올게요, 내가. 얼마나 중요하지 뭐. 자, 그러면 완탄일 때 수요가 증가하고 완비일 때 수요가 증가한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입니다. 원래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원래 그래프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이렇게 해야 돼. 맞죠? 근데 수요가 뭐였대? 증가. 그럼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서 얘가 여기로 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양 증가 해야 돼. 근데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번에는. 왜냐하면 공급이 완탄이거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공급 곡선이 수평이 돼요. S가 수평이 된다고. 이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 맞지? 맞아요? 수요가 뭐였대? 증가. 그럼 얘가 좌측, 우측.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이 1로 가는 거야. 자, 대답하세요. 가격 불변. 지난주 다 했다, 이런 거. 자, 가격이 똑같잖아. 양 증가.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 자, 봐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수직이야. 수직이라고. 그때 수요 곡선은 우하향이잖아. 증가되면 좌측, 우측. 그럼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럼 여기 있던 균형점이 여기로 간다고. 가격은 뭐고? 상승. 양은 뭐? 불변.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든.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가격가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럼 답은 가격 불변의 양 증가. 수요는 증가했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가격가량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격은 상승할 거고 양은 불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불변이 중요합니다. 뭐가 불변이냐가 이 문제를 풀이하는 핵심입니다. 자, 근데 제가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합격률은 반비례한다. 시험장 가서 그래프를 다 그리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러잖아요. 거짓골을 못 면한다. 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따위는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그려는 볼게요. 필요는 없는데.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릴 줄 알아야 되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안 그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입니까? 수평입니까? 수평. 요게 뭐 수요든지 공급이 되는 게 없어요. 완탄은 기울기 수평 맞나? 자, 여러분들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수요 곡선은 우하향. 이게 수요 곡선이지. 얘를 증가시키면 이렇게 보내고 감소시키면 이렇게 보내는 거 맞지?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에요? 우상향. 이게 공급 곡선 맞나? 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자, 봐요.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요, 수요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공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무조건 가격 불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따지면 되냐면 완탄일 때는요, 무조건 뭐가 불변이기 때문에 가격 불변이기 때문에 양의 증가 감소만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완탄일 때는. 같은 논점으로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입니다. 완비 완전 비탄력적. 수직입니다. 이때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공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 무조건 양불변입니다. 뭐만 변하지? 가격만 상승하라 가지. 이때는 양불변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봐요.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팔을 들어서 완탄 해봐요. 완탄하고 수평으로 탁 찍어. 완탄은 수평이야. 탁 찍고 내가 찍은 게 뭔지 보시라고. 내가 찍은 게 뭐지? 그놈을 불변으로, 이게 불변이거든. 불변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지 말고 완탄일 때는 내가 수평으로 콱 찍고 내가 찍은 게 뭔지 보고, 그럼 찍은 건 뭐야? 가격 불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탄 뭐 불변? 가격 불변. 완비는요, 이렇게 콱 찍으면서 너무 세게 찍지 마세요. 너무 세게 찍으면 지리합니다. 이거 막
기분 좋다 이거. 아무튼 완비일 때는 확 찍으면서 내가 찍은 게 이게 뭐다? 양이죠. 양불변을 외쳐주는 겁니다. 그럼 자 그래프는 안 그린다 그랬지. 그래프 그리지 말고 답도 다 지우고 다 지우고 자 대답합니다. 완탄 해봐요. 완탄. 가격불변. 아니 내가 완탄한데 본인도 완탄하지 말고 내가 완탄하면 찍으면서 찍은 게 뭔지를 보고 그걸 불변이라고 외치라고. 완탄. 가격불변 해놓고 완탄은 무조건 가격불변이니까 가격불변 해놓고 수요가 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양은 증가된다. 그 정답은 가격불변의 양증가. 남들 그래프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답 바로 합니다. 완탄일 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가격불변의 양증가. 완비. 자 보고만 있지 말고 양불변이라고 하라고. 양불변인가요? 근데 수요가 뭐 있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은 뭐 한다? 상승. 그 답은 상승불변이 되는 겁니다. 시험은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요. 완탄일 때는 가격불변인데 맨날 양불변이라고 나오고요. 완비일 때는 무조건 양불변인데요. 맨날 가격불변이라고 나와요. 완탄일 때는 뭐 불변인데? 가격불변인데 양불변 나오고 완비일 때는 뭔 불변인데? 양불변인데 가격불변 나옵니다. 왜 맨날 나오는지 아세요? 맨날 틀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맨날 틀리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그래프를 안 그려도 완탄일 때는 뭐 불변? 가격불변. 완탄. 가격불변. 완비. 양불변.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개를 배웠거든요. 그래프 한 개도 안 그렸어요. 우리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안 그리는 거야. 몰라서 안 그리는 게 아니야. 근데 당장에 그릴 수 있지만 안 그리는 거야. 자,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의 양 감소. 이거는 한쪽은 불변이고 한쪽이 변화된 경우입니다. 불변에 신경 쓰지 말고 한쪽. 수요공급이 둘 다 증가되거나 둘 다 감소되었을 때는 가격은 모르고 양만 증가 감소하는 거 아시죠? 예. 수요공급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가격은 상승 하락하는데 양을 모르는 거 아시죠? 예. 한쪽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 불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책에 없는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에 없는 거. 좀 어려운 건데. 요거 원래 올해 수험생들한테는 제가 몇 월 달에 강의를 했냐면 3월 달 가서 강의했어요. 3월 달에 강의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상태를 보니까 뭐 괜찮아.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아. 느낌상. 강의하는 사람 느낌 오거든. 그러니까 한번 3월 달에 할 거 난이도 높은 내용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오다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올해 시험 나왔겠어 안 나왔겠어? 나왔고 작년 시험 나오고 지금 최근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 유명한 더덜입니다.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냥. 얘기도 몰라.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칠판 한번 보세요. 일단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년 3월달 가야지. 최소 수업을 2번 이상 들어야지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정상. 응? 1월달 가서 3월달 가서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혹시 이걸 한 번 듣고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민법보다는 개론이 더 맞는 사람이에요. 개론 감각이 상당히 뛰어난 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상이냐 뛰어나냐를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개론이 남들보다 감각이 좀 더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정상이냐 뛰어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정상이실 겁니다.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마 정상이실 겁니다. 칠판 보세요.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 곡선이고요. 우상향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이에요. 만나는 점은 균형입니다. 자, 균형에서는 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이 되겠죠. 이때 수요가 증가됩니다. 뭐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 곡선이 여기 있던 게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D-로. 그럼 여기 있던 경치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은 뭐하죠? 상승하죠. 양은? 자, 그럼 방금 제가 그래프를 그린 것을 글자로 한번 써볼게요. 글자로. 자, 잘 봐야 돼요. 자, 수요가 증가되면, 자, 보고 있나 지금?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때 공급이 탄력적이면 최근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자, 탄력적이다는 말과 같은 말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탄력적이다는 말은 제가 S1이라고 얘기할 건데요. 기울기가 완만해요. 탄력적일 때는.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S2라고 얘기할 건데 기울기가 가파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런 얘기 두 개는 했었거든. 수평이면 완전 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이에요. 그렇죠? 수평이면 완전 탄력이고 완만하면 그냥 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적이고 가파르면 그냥 비탄력.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세로축은 가격이라 그랬어요. 가로축은 양이라 그랬고. 기나네? 이건 뭐? 가격. 이거 양. 가격 상승 하락, 양 증가 감소 기억나시죠? 근데 잘 봐요. 이렇게 변하면요, 가격이 더 변한다 그래요. 더. 이렇게 변하면 가격이 덜 변한다 그래요. 이렇게 변하면 양이 더 변한다 그래요. 이렇게 변하면 양이 덜 변한다 그래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지 아세요? 가격 더 변하는데 가격 덜 변한다고 나와요. 가격 덜 변하는데 가격 더 변한다고 나와요. 양이 더 변하는데 양이 덜 변한다고 나오고요. 양이 덜 변하는데 양이 더 변한다고 나와요. 결국 답이 뭐냐면요, 더 아니면 덜이에요. 그러니까 더 변하는데 덜 변한다, 덜 변하는데 더 변한다. 바꿔서 말하면 더 크게 변하는데 더 작게 변한다, 더 작게 변하는데 더 크게 변한다. 아니면 변화폭이 큰데 변화폭이 작다, 변화폭이 작은데 변화폭이 크다, 이렇게 나온다고. 봐, 벌써 지금 이까지만 문제도 안 푸는데 정상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나는 안 할란다 하는 표정을 짓는. 일단 정상 일단 반 빠졌고요. 이제 반 남았어. 자, 보세요. 자, 그럼 이때 정상들 속출합니다. 지금. 자, 민법. 결혼 안 맞는 것 같아. 자,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면요, 공급 곡선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완만하게 지난다. 잘 들어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이게 공급 곡선 맞아요. 공급 곡선이 무슨 균형점을? 원래 균형점은 이거잖아. 이거를 잘 봐요. 완만하게 지난다. 요게 S1 탄력적인 공급 곡선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 요랬던 공급 곡선. 자, 잘 봐. 원래 요랬던 공급 곡선 보이나? 요게 탄력적이 되면 요게 원래 균형점을 요렇게 완만하게 지내요. 완만하게 지난다고. 이게 탄력이라고. 완만과 탄력은 같은 말이라고. 자, 그럼 대답하세요. 원래 균형점과 비교했을 때 가격 상승했어요, 안 상승했어요? 상승했어? 양은 증가했어요, 안 증가했어요? 증가했어? 근데 그 얘기는 아까 했다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그 얘기는 했다고. 여기서는 수요가 증가됐을 때 가격 상승에 양 증가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하라고. 탄력적이기 전과. 자, 가격은 상승하긴 상승하는데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해 보니까 더 상승하는 거야, 덜 상승하는 거야? 덜 상승하는 거지. 덜 상승하는 거지. 왜 덜 상승했죠? 완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완만하니까 덜 상승한 거예요. 양은요, 원래는 이만큼 증가했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얘가 탄력적이 되면서 양이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했을 때 덜 증가해요, 더 증가해요? 더 증가해요? 왜 더 증가해요? 완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탄력 완만의 성질을 아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탄력적이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완만해진다고?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자, 보고 있나? 지금 보고 있나? 지금 보고 있나? 정상인가 다들? 그래서 지금 뭐나 지금 이거? 자, 보세요. 이게 하면요, 가격 변화폭은 작아져요. 완만해지면. 근데 옆으로 퍼지면서 양의 변화폭은 커져요. 즉, 탄력적이 되면 가격은 더 변하고 덜 변하고? 덜 변하고 양이 더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비탄력을 봐야지 이해가 돼요. 비탄력. 자,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공급이 비탄력이 되면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가파르게 지난다. 잘 보세요. 이게 원래 공급 곡선 맞나요? 근데 공급이 비탄력이 되면 원래 균형점은 이거잖아. 공급 곡선이 가파르게 지난다. S2 비탄력이 됩니다. 비탄력. 자, 그래서 잘 봐봐요. 이게 원래 공급 곡선인데, 이게 비탄력이 되면 원래 균형점 보이죠? 요 놈을 갖다가 얘가 이렇게, 요래, 가파르게 지난다고. 비탄력이 되면. 자, 그러면 가격은 원래 균형점과 비교했을 때 상승했어, 안 했어? 상승했네. 양은 증가했어, 안 증가했지? 증가했지? 맞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까 했어.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공급이 비탄력적이 되는 순간 가격은 더 상승해, 덜 상승해? 더 상승해. 왜 더 상승해? 가파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파르니까
더 상승하는 거예요. 양은 증가긴 증가했지? 근데 요만큼밖에 안 증가했어요. 원래 이만큼 증가했었는데. 이만큼밖에. 양은 덜 증가. 혹시 하셔서 묻는 건데, 양은 왜 덜 증가하죠? 가파르니까 덜 증가하는 거예요. 가파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탄력의 성질과 비탄력의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이 덜 변해요. 양이 더 변하고.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이 더 변해요. 양이 덜 변하고요. 근데 시험에서는요, 더 덜로만 암기하셔서는 안 돼요. 더 덜로만. 왜냐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둘 다 덜을 줘. 둘 다 덜을 주면서 더 크게, 더 작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더 크게, 더 작게로 한번 얘기해 볼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더 크게 변하고 더 작게 변하고. 더 작게 변하지. 정상들 속출합니다. 안 될 거라 그랬잖아, 내가. 안 될 거라. 안 돼.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더 작게 변해. 양이 더 크게 변해.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은 어떻게? 더 크게 변하고 양이 더 작게 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번에는 크다 작더라 한번 얘기해 봐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폭은 크고 작고 양의 변화폭이 커요.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폭이 크고 양의 변화폭이 작아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심리학에 갔을 때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요.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문제를 틀려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그 문제였어? 선생님, 이게 더덜 문제였어? 한다니까. 갑자기 시가 내가 알고 있는 시인데, 꽃이 지고서야 가을인 줄 알았네. 그런 시가 있는데. 하여튼, 네,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하여튼, 시험 칠 때 몰라. 틀리고 나서야, 이게 그 문제인지 뒤늦게 알게 되는 거지.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봤던 그 꽃, 그런 시인 같은데. 고은 시인데. 아무튼,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절 보세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해진다? 완만.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로가 가격이고 가로가 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세로폭은 작아지고 가로폭이 넓어져요. 근데 비탄력적이 되면 세로폭이 커지고 가로폭은 좁아진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어디서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공개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한 놈이 변화할 때, 시작.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온다. 자, 더덜은 어디서 나와요? 시작. 한 놈이 변화할 때, 한 놈은 변화해줘야 돼. 변화는 경우의 수 두 개밖에 없어. 증가 아니면 감소. 그때 다른 한 놈, 그 놈 말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한 놈 뭐 해주고? 변해주고. 그 놈 말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이 증가됩니다. 공급이 증가되면요, 가격은 하락해요. 양이 증가되고. 근데 하락 증가가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이때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은 덜 하락, 양은 더 증가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공급이,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은 더 하락, 양은 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는 변해주는 거야? 한 놈은 변해주는 거야. 근데 그놈 말고는 누구?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뭐가 나온다? 더덜이 나오는 겁니다. 자, 더덜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한 놈이 변화할 때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좀 이따 풀 문제인데 좀 아껴 놓으세요. 내가 칠판에다 쓸게. 작년 기출 문제 지문 하나. 보지 마. 나중에 문제로 볼 거야. 여러분들은 보지 마. 내가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다음 중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고 29회 때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자, 칠판 보세요. 그대로 쓸게,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쓸게.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쉬운지 내용만 알면. 자, 보세요. 뭐가 변했어요? 한 놈이 변했어요? 근데 누구?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더덜 문제예요. 근데 모른다니까. 이게 더덜 문제라는 걸 모른다니까. 틀리고 나서야 이게 더덜이었구나. 더덜이라고 얘기만 해줬으면 내가 맞췄을 것을. 더덜이라고 얘기를 못해가지고 나는 이거 더덜인지 모르고 틀리는 거지. 이 문제 더덜 문제. 알겠어요? 이 문제가 그 유명한 더덜 문제라고. 왜냐하면 뭐가 변했어요? 한 놈이 변했어요? 근데 그놈 말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 그러면 더덜이 나오는 거거든. 맞죠? 근데 양 물었어요? 가격 물었어요?
자, 대답하세요. 탄력적이면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할 건데? 상승할 건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핵심은 이거라는 거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니까. 맞죠? 근데 뭐라면 탄력적이라면 길게 마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해, 더 작게 상승해. 더 작게 상승하는 거지. 더 작게 상승한다는 말은 더 상승한단 말이야. 덜 상승한단 말이야. 덜 상승한다는 말이지. 덜 상승한다는 거지. 왜냐하면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우리가 완만의 성질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쳐도 되고 이렇게 고쳐도 돼. 주택 수요가 많을 때, 증가할 때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면 끝나.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많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그래도 되는 거고. 이걸 비탄력으로 바꾸든지 탄력을 고집하고 싶으시면 더 작게 상승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요게 이제 사실은 3월달에 가서 수업하는 내용이에요. 3월달에 가서 수업하는 내용인데 지금 미리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가 변하고? 한 놈이 변하고 그럼 말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더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양은 시험에 한 번도 안 났어요. 양은 혹시나 싶어서 하는 거지 가격이 중요해요.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많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변해 덜 변해? 덜 변해. 가격은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더 작게 변해. 가격 변화폭은 커 작아? 작아. 근데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많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변해 덜 변해? 더 변해. 가격이 더 크게 변해 더 작게 변해? 더 크게 변해. 가격 변화폭이 작아 커?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탄력의 성질과 탄력의 성질 아시고 더 중요한 건 방금 배웠던 더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를. 더덜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한 놈이 변해져요. 그리고 그 놈 말고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되면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오고요. 수요가 증가될 때는 공급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오고요. 수요가 감소할 때는 공급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오고요. 공급이 감소할 때는 수요가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오는 거니까요. 더덜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한 놈은 변해줘요. 다른 한 놈이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일 때 더덜이 나와요. 근데 꼭 더덜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더 크게 더 작게. 둘 다 더다. 둘 다 더. 더 크게 더 작게 둘 다 더라고. 근데 그 말도 안 쓰고 가격 변화폭이 크다. 가격 변화폭이 작다. 아니면 양의 변화폭이 크다. 양의 변화폭이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기를 하나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잠깐 교재 페이지 23쪽 제일 밑에. 자, 교재 페이지 23쪽 제일 밑에 보시면 빈 공간 좀 보입니까? 거기다가 이걸 필기할 거예요. 23쪽 하단. 23쪽 하단. 자,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요걸 갖다가 23쪽 하단에다가 필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좀 요거 23쪽 하단. 알겠죠? 예. 그리고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24쪽. 24쪽에 가시니까 이번에 균형의 이동이란 말이 나옵니까? 가로 1번에 가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뭐가 변했다? 하나란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편으로 들어가세요. 공급 불변한 가운데 뭐만 증가했다? 수요 증가. 동그라미 1번에 수요 증가 있나? 그 앞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둘 다 화살표시 위로.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화살표시 위로.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가격 상승의 양 증가.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는 둘 다 화살표시 아래로. 무슨 말인지 알죠? 가격 하락의 양 감소. 동그라미 3번은 공급 증가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아래 위로. 아래로 위로. 가격 하락의 양 증가. 동그라미 4번은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칠판을 보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 1번은 위로 위로. 2번은 아래로 아래로. 3번은 아래로 위로. 4번은 위로 아래로. 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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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다. 자, 가로 2번으로 갑니다. 가로 2번에 가니까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둘 다 동그라미 하시고 제가 하잔대로 한번 해봐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시고 앞에다가 쓰세요. 동일 방향. 동그라미 3번, 4번을 묶으세요. 앞에다 쓰세요. 반대 방향. 그리고 동그라미 1번, 2번 묶은 거 동일 방향 옆에 보니까 알 수 없음 두 개 있습니까? 그 알 수 없음 한 번에 동그라미. 3번, 4번 옆에 보니까 또 알 수 없음이 나옵니까?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동그라미. 부지런히 보셔야 됩니다. 자, 수요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뭘 알 수가 없고요. 가격을 알 수가 없고요. 수요공급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뭘 알 수가 없어요. 양을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가로 3번 제목 확인합니다. 수요 공급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이란 말이 나옵니까? 위에다 써. 수평. 그 옆에 완전 비탄력이란 말이 나옵니까? 거기다 쓰세요. 수직. 그런 다음에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동그라미 1번은 보니까 수요 뭐라고 돼 있어? 완전 탄력 동그라미, 그 옆에 불변 동그라미. 2번 완전 비탄력 동그라미, 그 옆에 불변 동그라미. 3번 완전 탄력 동그라미, 그 옆에 불변 동그라미.
4번 완전 비탄력 동그라미, 그 옆에 불변 동그라미. 그럼 결론 냅시다. 완전 탄력적일 때는 1번, 3번, 뭐 불변? 가교 불변. 2번, 4번입니다.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옆에 뭐 불변? 양 불변.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보니까 빈 공간이 조금 있습니까? 그 밑에 빈 공간 찾았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를 필기 하냐면, 자, 잘 봐야 돼. 거기다 뭘 필기 하냐면,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없고요. 진짜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없고요. 뭐만 필기하자면, 요거 가로 4번 해서 요걸 필기하는 겁니다.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하고 양 증가되는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덜 상승하고 더 증가되고, 비탄력적일 때는 더 상승하고 덜 증가되고. 그래서 요것만 24쪽 하단부, P24쪽 하단부에다가 필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P24쪽 하단. 24쪽 하단. 아까 그건 P23쪽 하단. 그러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24쪽 하단에 쓰시면 되고요. 카메라 한 번만 따라올게요. 요거는 이제 23쪽 하단. 23쪽. 한 번에 잡을 수 있나 이거? 안 돼. 잘려? 그러면 24쪽 하단 요걸 잡아놓으세요. 여기 더 중요하니까. 요걸 잡아놓고 저거는 23쪽 하단에다 필기하시고. 아시겠죠? 예. 좀 쉬었다가 그 유명한 거미집 이론 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